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권오수 옮김. 제1막, 제1장. 두 보초병, 바나도와 프란시스코 등장. 바나도, 걔 누구냐? 프란시스코, 먼저 대답해라. 멈춰서 신분을 밝혀라. 바나도, 덴마크 왕 만세. 프란시스코, 바나도 님이세요? 바나도, 그래. 프란시스코, 시간에 딱 맞춰 오셨군요. 바나도, 지금 막 12시를 쳤네. 가서 자게.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 교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나 추운지 가슴이 시립니다. 바나도, 별일 없었나? 프란시스코,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나도, 좋아. 잘 가게. 호레이쇼와 마설레들을 만나거든 빨리 오라고 하게. 같이 망을 서게 돼 있으니. 프란시스코,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호레이쇼와 마셀러스 등장. 걔 서라. 누구냐? 호레이쇼, 이 나라 편이네. 마셀러스, 덴마크 왕의 충신들. 프란시스코, 수고들 하십시오. 마셀러스, 아, 잘 가게. 충직한 병사나리. 누가 교대해줬나? 프란시스코, 바나도님이요. 그럼 수고들 하세요. 퇴장. 마셀러스, 어이, 바나도. 바나도, 오, 근데 호레이쇼도 같이 왔나? 호레이쇼, 그렇다네. 바나도, 어서 오게. 호레이쇼. 마셀러스, 자네도. 호레이쇼, 그래, 그것이 오늘 밤에도 나타났는가? 바나도, 아직 아무것도 못 봤네. 마셀러스, 호레이쇼는 우리가 헛것을 본 거라며 우리가 2번이나 본 그 무서운 몰골을 도무지 믿으려 하질 않네. 그래서 오늘 밤 같은 시각에 우리랑 같이 보초를 서자고 졸랐네. 그 망령이 다시 나타나면 우리 말도 믿고 유령한테 말을 걸어볼 수도 있겠지. 호레이쇼, 채, 나오기 뭐가 나와? 바나도, 안게. 한 번 더 얘기해 볼 테니 우리가 이틀 밤이나 보고 하는 얘기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으니. 호레이쇼, 좋아. 앉아서 바나도 얘기를 들어보세. 바나도, 바로 어젯밤에 서쪽 하늘에 있는 바로 저 별이 지금 빛나고 있는 바로 저쯤에서 빛나고 있을 때 마셀러스와 내가 한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유령 등장. 마셀러스, 쉬, 저것 봐. 또 나타났어. 바나도, 돌아가신 선왕폐하와 똑같은 모습으로. 마셀러스, 호레이쇼, 자넨 학자이니 말 좀 걸어보게. 바나도, 선왕폐하와 똑같지 않나? 잘 보게. 호레이쇼. 호레이쇼, 정말 똑같군.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 바나도, 말을 걸어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마셀러스, 물어봐. 호레이쇼. 호레이쇼, 땅에 묻힌 덴마크 선왕폐하께서 행진하실 때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을 하고 이런 야밤에 나타난 너는 대체 무엇이냐? 명령이니 썩 말하라. 마셀러스, 기분이 상했나 봐. 바나도, 저것 봐. 성큼성큼 가버리네. 호레이쇼, 서라. 말하란 말이다. 말을. 명령이다. 유령 퇴장. 마셀러스, 가버렸어. 대답하지 않는군. 바나도, 아니 호레이쇼, 자네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군. 우리가 헛것을 본 게 아니지?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호레이쇼, 정말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걸세. 마셀러스, 선왕폐하와 똑같지 않던가? 호레이쇼, 자네가 자네와 똑같은 것처럼 똑같군. 야심찬 노르웨이 왕과 싸울 때 선왕폐하께서 입으셨던 바로 그 갑옷일세. 협상에서 화가 나서 썰매탄 폴란드 놈들을 얼음 위에 패대기 칠 때처럼 얼굴을 찌푸리시고 정말 해괴한 일이군. 마셀러스, 벌써 2번이나 이런 야밤에 보초 서고 있는 우리 앞을 저렇게 걸어갔네. 호레이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내 어림짐작으로는 이건
이 나라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징조인 것 같네. 마셀러스. 자, 잠시 앉아 누구 아는 사람 말 좀 해주게. 도대체 이렇게 밤마다 삼엄한 경비를 세워 이 땅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왜 날마다 쇳물을 부어 대포를 만들고 외국에서 전쟁 물자를 사 들이는 건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조선공들을 징발해서 주중은 물론 일요일까지 힘든 노역을 시키는 건지, 대체 무슨 절박한 일이 있기에 이렇게 밤낮 없이 땀을 흘리며 일하게 하는 건지 누가 좀 말해주게. 호레이쇼, 내가 말해주지. 적어도 소문은 이렇네. 방금 우리 앞에 나타나신 선왕폐하에게 노르웨이의 포틴 브라스 왕이 시기에 찬 오만함에 사로잡혀 감히 도전을 해왔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선 누구나 용맹성을 인정하는 햄릿 선왕께서 그의 목을 베셨네. 그래서 그자는 법과 결투 규칙을 근거로 만든 협약에 따라 자기 목숨과 함께 그가 소유한 땅 전부를 승자이신 햄릿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네. 물론 햄릿 왕도 그에 못지않은 땅을 걸었으니 만약 포틴브라스 왕이 이겼다면 그 땅은 그의 차지가 되었을 테지. 바로 그 협약과 조약 사항에 따라 포틴브라스 왕의 땅은 햄릿 선왕의 것이 되었네. 그런데 최근 젊은 혈기로 가득 찬 그의 풋내기 아들 포틴브라스가 무슨 꿍꿍인지 노르웨이 변경 여기저기에서 배만 채우면 무슨 짓도 할 무법자들을 끌어모았네. 그 꿍꿍이야 우리나라 사람이면 뻔히 아는 바. 무력과 우격 다짐으로 자기 아버지가 잃은 아까 그 땅을 되찾으려는 것 말고 무엇이겠는가? 내 생각엔 우리가 이렇게 보초를 서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온 나라가 황급히 서두르고 수색하는 게 다 그것 때문일 걸세. 바나도. 내 생각에도 그것 말고 딴 이유는 없는 것 같네. 그 예언적 존재가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원인인 선왕폐하와 똑같이 무장하고 우리가 보초 서는 동안 나타날 만하군. 호레이쇼. 아주 작은 일도 마음을 동요시키지. 옛날 최고로 번성했던 로마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시저가 쓰러지기 직전에 무덤들이 텅 비고 수위를 걸친 사자들이 소리 지르며 로마 거리를 삐걱거리고 다녔다고 하더군. 불꼬리가 달리고 피 이슬 머금은 별들이 태양의 재앙을 예고하고 넵튠의 제국인 바다에 영향을 주는 달도 월식으로 가려져 최후의 심판일이라도 된 듯 했다지. 그것처럼 무서운 일들의 전조처럼 숙명적인 사건 전에 늘 나타나는 전령이나 다가올 재앙을 알려주는 서막처럼 하늘과 땅이 함께 이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네. 유령 등장. 가만, 저것 보게나 또 나타났어. 저것이 날 날려버리더라도 가로막아 보겠네. 유령이 팔을 벌린다. 멈춰라, 환영아. 소리를 내거나 목소리를 낼 줄 알거든 내게 말하라. 내 마음의 원을 풀어주고 내게는 복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수가 있거든. 내게 말하라. 미리 알아서 다행히 피할 수 있는 이 나라 운명과 관계 있는 비밀을 안다면 오 말해다오. 혹시 생전에 갈취한 재물을 땅속에 묻어두었다면 너희 귀신들은 그런 것 때문에 죽어서도 지상을 떠돈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도 좋다. 멈춰서 말하라. 수탉이 운다. 마셀러스 막아. 마셀러스. 창으로 찔러볼까? 호레이쇼. 서지 않으면 찌르게. 바나도. 옛다. 호레이쇼. 여기도. 유령 퇴장. 마셀러스. 사라졌어. 저렇게 위험 있는 존재에게 폭력을 가하다니 우리가 잘못한 것 같네. 상처도 입힐 수 없는 공기 같은 존재한테 헛되이 창을 휘둘러 조롱받을 못된 짓만 한 것 같군. 바나도. 말하려는 찰나에 수탉이 울었어. 호레이쇼. 그러자 무서운 소환장이라도 받은 죄인처럼 깜짝 놀라더군. 아침을 알리는 나팔수인 수탉은 높고 날카로운 목청으로 태양을 깨우고 그 소리를 들으면 바다나 불, 땅, 공기 중의 귀신들이 모두 자기 자리로 서둘러 돌아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네. 방금 여기 있던 그것이 그 말이 진실임을 입증해 주었군. 마셀러스. 정말 수탉이 울자마자 사라졌어.
어떤 이는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철이 다가오면 새벽을 알리는 수탉이 밤새 노래한다더군. 그래서 그때는 귀신들이 감히 나 다니지를 못해서 밤에도 안전하고 행성들도 해를 끼치지 않고 요정도 마녀도 마법의 힘을 잃는다고 하더군. 그 정도로 성스럽고 경건한 때라는 말이지. 호레이쇼, 나도 그리 들었고 그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있네. 그런데 보게나 젓갈색 외투를 걸친 아침이 저 높이 동쪽 언덕에 이슬을 밟으면서 다가오는군. 이제 보초는 그만 서고 내가 말한 대로 우리가 오늘 밤 본 것을 햄릿 왕자님께 아뢰세. 필시 그 유령이 우리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왕자님께는 말을 할 것세. 우리의 애정으로 보나 의무로 보나 왕자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데 동의들 하는가? 마셀러스. 그러세. 오늘 아침 왕자님이 계실 만한 장소를 내가 알고 있네. 모두 퇴장. 제2장. 나팔 소리. 덴마크 왕 클로디어스, 거트루드 왕비, 볼티먼드, 코넬리우스, 폴로니어스, 그의 아들 레어티즈, 검은 상복을 입은 햄릿 왕자 및 기타 등장. 왕. 아직 사랑하는 형님 햄릿 왕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여 짐이 비탄에 잠기고 온 나라가 슬픈 표정으로 찡그리는 것이 마땅하나 그런 인정을 신중함으로 이겨내고 짐은 선왕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면서도 짐의 본분을 잊지 않았소. 그래서 한때 형수고 지금은 왕비요 이 강한 나라의 동반자를 소위 이즈러진 기쁨 속에 한눈엔 기쁨의 웃음을 또 한눈엔 슬픔의 눈물을 담고 장례식에선 축가를 결혼식에선 만가를 부르며 기쁨과 슬픔을 똑같이 느끼며 아내로 맞았소. 이 문제에 대해 경들의 고견을 막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들었소. 모두에게 감사하오. 다음은 다들 알다시피 저 어린 포틴브라스가 짐의 능력을 얕봐서인지 아니면 형님의 승하로 우리나라 질서가 해이해지고 어수선해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유리한 기회를 얻었다는 헛된 꿈을 꾸고 제 아비가 합의된 협약에 의해 용맹하신 형님께 빼앗겼던 영토를 반환하라고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내 과인을 성가시게 해왔소. 그자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짐의 입장과 경들을 모이게 한 요건을 말하자면 이러하오. 짐은 노르웨이 왕에게 보내는 칙서를 썼소. 그는 포틴 브라스의 숙부인데 병들어 누워있어서 조카의 속셈에 대해 듣지 못했소. 그래서 포틴 브라스가 자기 백성을 징집해서 군사를 조직하니 그가 더 이상 그런 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라고 말이오. 코넬리우스 경과 볼티먼드 경을 노르웨이 노왕에게 이 칙서를 전할 전달자로 파견하는 바요. 노르웨이 왕과 교섭할 때 여기 명기되어 있는 이상의 사적 권한은 허락하지 않소. 잘 다녀오시오. 서둘러 임무를 완수해 주시오. 코넬리어스, 볼티먼드.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왕. 믿어 의심치 않소. 잘 다녀오시오. 볼티먼드, 코넬리어스 퇴장. 자, 이제 레어티즈 그대는 무슨 일인가? 소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덴마크 왕에게 순리에 맞는 일을 요청하면 안 들어줄 리 없지. 그대 청이 무엇이냐, 레어티즈? 그대가 청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들어줄 것이다. 머리와 심장이 서로 긴밀하고 손이 입에 유용하다 한들 이 덴마크 왕실과 그대 부친 사이만 하겠느냐. 그래, 그대 청이 무엇이냐, 레어티즈. 레어티즈? 폐하, 프랑스로 돌아가시는 걸 윤허해 주십시오. 폐하의 대관식에 참여하여 신화된 도리를 다하고자 기꺼이 귀국하였으나 이제 그 사명도 다했으니 마음은 이미 프랑스로 돌아가 있어옵니다. 부디 윤허하여 주시길 머리 숙여 청하옵니다. 왕, 부친의 허락은 받았느냐?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폴로니어스, 폐하, 자식놈이 제 허락을 얻어내려고 어찌나 끈질기게 졸라대는지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부디 떠나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왕, 원하는 때에 떠나도록 하거라. 그대 출중한 자질을 그대 뜻대로 펼쳐보거라. 자, 이제 내 조카이자 아들인 햄릿아. 햄릿,
혼잣말로. 친족 관계로는 아주 가까우나 인간 종류로는 아주 멀지. 왕, 늘 구름이 덮여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햄릿, 아닙니다, 폐하. 오히려 태양빛이 지나치옵니다. 왕비, 햄릿아, 그 어두운 상복은 벗어버리고 폐하를 좀 더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려무나. 더 이상 눈을 내리깔고 땅속에 묻힌 고결한 아버지를 찾지 말아라. 너도 알다시피 살아있는 건 모두 죽기 마련 아니냐? 누구나 이 세상 살다가 영원의 세계로 가는 거고. 햄릿, 네, 그렇죠, 마마. 왕비, 그렇다면 어째서 너에게만 그렇게 유별나 보이느냐? 햄릿, 보이다뇨, 마마. 실제 제겐 유별납니다. 저는 보이는 것 따위는 모릅니다. 이 검은 외투도, 전통적으로 장례식에 입는 검은 상복도, 억지로 내쉬는 거짓 한숨도,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도, 비애를 나타내는 표정뿐만 아니라 슬픔을 나타내는 온갖 형태, 분위기, 모습도 제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보이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슬픔을 나타내는 온갖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왕, 햄릿, 그토록 부친을 애도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가상하다. 하나, 내 부친도 아버지를 여의셨고 내 조부도 아버지를 여의셨음을 알아야 한다. 남은 자는 일정 기간 자식된 도리로 슬픔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탄에 잠기는 것은 불경스럽고 고집이고 사내답지 못한 슬픔이요, 하늘의 뜻에 아주 어긋나는 완고함, 유약한 정신과 참을성 없는 마음이요, 단순하고 미숙한 판단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처럼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을에 일어나는 일임을 잘 알면서도 왜 고집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하느냐? 아서라, 그건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오. 망자에게도 옳지 못하고 자연의 이치에도 어긋나고 이성에 지극히 반하는 짓이다. 부친의 죽음은 가장 평범한 자연의 이치이고 인류 최초의 죽음부터 오늘 죽은 자 이르기까지 이것만은 피할 수 없다고 소리쳐 말하지 않느냐. 제발 부질없는 슬픔일랑 땅에 내던지고 짐을 아버지라 생각해다오. 너는 이 왕좌의 최우선 계승자임을 내 천하에 알리고 부성이 지극한 아비가 자식에게 품었던 지극한 애정을 너에게 베풀 터이니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돌아가려는 너의 뜻은 짐의 바람에 너무 어긋나는 것이다. 제발 마음을 돌려 짐의 슬하에서 기쁨과 안락을 누리며 나의 중신, 조카, 아들로 이곳에 머물러다오. 왕비, 어미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마라 햄릿. 부디 비텐베르크로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어다오. 햄릿, 마마,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왕, 참으로 갸륵하고 갸륵한 대답이구나. 이 덴마크에서 짐의 권세를 누려라. 왕비, 갑시다. 햄릿이 이렇게 선선히 응하니 기분이 좋구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오늘 덴마크 왕이 축배를 들 때마다 커다란 축포를 터뜨려 구름까지 울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늘이 천둥소리로 왕의 주연에 대한 소문을 지상에 되울리도록 합시다. 자, 갑시다. 나팔소리, 햄릿만 남기고 모두 퇴장. 햄릿, 아, 이 더럽고 더러운 몸뚱이가 녹고 녹아서 이슬이나 되어버렸으면, 아니면 하나님이 자살을 금지하는 계율을 정하지 않으셨더라면, 아, 하나님, 하나님, 내게는 세상 만사가 다 지겹고 진부하고 시시하며 부질없게 느껴지는구나. 역겹다 역겨워. 이 세상은 잡초가 무성히 자란 정원, 온갖 저속하고 속된 것들이 세상을 장악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말다니. 돌아가신 지 2달 만에, 아니 2달도 안 됐지. 참으로 훌륭하신 왕이셔서 지금 왕과 비교하면 히페리온과 사티로스지. 어머니를 너무 아끼시어 하늘의 바람이 어머니 얼굴에 거칠게 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지. 세상에, 그런 것까지 기억해야 하나? 어머니는 먹을수록 더 탐이 나듯이 아바마마에게 매달리곤 하셨지.
그런데 겨우 한 달 만에 생각을 말자. 약한 저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겨우 한 달 만에 니오베처럼 울며 불며 불쌍한 아바마마의 시신을 따라가던 신발이 채 닳기도 전에 어째서 어마마마는 오 신이시여 살이 분별 못하는 짐승도 그보다는 더 슬퍼했으련만 숙부와 결혼하다니 내 아버지의 동생과 하나 아버지하고는 나와 헤라클레스만큼 차이 나는 자하고 한 달도 못 되어 거짓 눈물의 소금기로 충혈된 눈에서 핏발이 가시기도 전에 결혼하다니 어찌 그리도 빨리 근친 상간에 이부자리로 그리도 재빠르게 달려간단 말인가. 이건 옳지 않아. 절대 좋지 못할 거다. 하나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니 내 가슴아 터져라. 호레이쇼, 마셀러스, 바나도 등장. 호레이쇼. 왕자님 안녕하십니까? 햄릿. 자넬 보니 반갑군. 호레이쇼 아닌가? 아니면 내 정신이 어떻게 됐나? 호레이쇼. 호레이쇼 맞습니다. 왕자님의 영원한 종. 햄릿. 이보게 종이 아니라 친구지. 난 그리 부르겠네. 그런데 비텐베르크에서 무슨 일로 들어왔나 호레이쇼? 아, 마셀러스. 마셀러스. 네 왕자님. 햄릿. 정말 반갑네. 바나도에게 자네도 잘 있었나? 그런데 정말 왜 비텐베르크에서 돌아왔나? 호레이쇼. 땡땡이 기질이죠 왕자님. 햄릿. 자네 원수들이 그렇게 말해도 고지 듣지 않을 텐데 자네 스스로 하는 험담을 믿게 하려고 내 귀에 그런 몹쓸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자네가 땡땡이꾼이 아님을 내 알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일로 엘시노어에 왔나? 떠나기 전에 술고래로 만들어주지. 호레이쇼. 왕자님, 왕자님 선친의 장례식을 보려고 왔습니다. 햄릿. 제발 날 놀리지 말게 친구. 내 어머니 결혼식을 보러 왔겠지. 호레이쇼. 정말 연달아 있기는 했습니다. 햄릿. 절약이라는 걸세. 절약. 제사상 올랐던 식은 고기를 결혼식 잔치상에 올린 게지.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하늘에서 철천지 원수를 만나는 게 나았을 걸세. 호레이쇼. 아바마마를 본 듯하네. 호레이쇼. 어디서요 왕자님? 햄릿. 내 마음의 눈으로 말일세. 호레이쇼. 저도 한번 배웠는데 정말 훌륭한 왕이셨습니다. 햄릿. 어느 모로 보나 대장부셨지. 다시는 그런 분을 못 볼 것이네. 호레이쇼. 왕자님, 어젯밤에 그분을 뵌 것 같습니다. 햄릿. 보다니? 누굴 말인가? 호레이쇼. 왕자님의 부친이신 선왕 폐하요. 햄릿. 아바마마를? 호레이쇼. 잠시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자들이 제가 하려는 놀라운 이야기의 증인입니다. 햄릿. 어서 얘기해보게. 호레이쇼. 마셀러스와 바나도 이 두 사람이 이틀 밤 같이 보초를 섰는데 모든 것이 잠든 한밤중에 겪은 일입니다. 선왕과 똑같은 형체가 그야말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두 사람 앞에 나타나 당당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근엄하게 걸어갔답니다. 손에 쥔 단장만큼 거리를 두고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는 두 사람 앞을 3번이나 지나갔답니다. 그동안 이 두 사람은 어찌나 무섭던지 진이 다 빠져 물먹은 벙어리처럼 감히 말도 걸어보지 못했답니다. 이들이 이 사실을 제게 비밀리에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흘째 밤에는 같이 보초를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말했던 바로 그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홀령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선왕폐하를 알고 있는데 이 두 손도 그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햄릿. 그게 다인가? 마셀러스. 저희들이 보초를 섰던 망대 위입니다. 왕자님. 말을 걸어 보지는 않았나? 호레이쇼. 걸어 보았습니다. 왕자님.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번은 고개를 들고 뭔가 말하려는 듯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새벽 닭이 울어대자 그 소리에 놀란 듯이 황급히 저희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햄릿, 참 괴이한 일이군. 호레이쇼, 맹세코 사실입니다, 왕자님. 저희들은 이 일을 왕자님께 아뢰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햄릿, 당연하지. 그런데 내 마음이 몹시 심란하네. 오늘 밤에도 보초를 서는가? 모두 그러하옵니다, 왕자님. 햄릿, 무장을 했다 했는가? 모두 그렇습니다, 왕자님. 햄릿,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모두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햄릿, 그럼 얼굴은 보지 못했는가? 호레이쇼, 아, 보았습니다. 투구 명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햄릿, 어때 보이던가? 찌푸리고 계시던가? 호레이쇼, 화난 얼굴이라기보다는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햄릿, 창백하던가 혈색이 좋던가? 호레이쇼, 아주 창백했습니다. 햄릿, 자네를 쳐다보던가? 호레이쇼, 한참 보셨습니다. 햄릿,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호레이쇼, 계셨더라면 무척 놀라셨을 겁니다. 햄릿, 그랬겠지. 오래 머물러 있었나? 호레이쇼, 보통 속도로 100을 셀 정도 동안 계셨습니다. 마셀러스 버나도, 더 오래 계셨습니다. 더 오래요. 호레이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은 아니었어. 햄릿, 수염은 회색이던가 어떻던가? 호레이쇼, 예, 생전에 배웠던 것처럼 희끗희끗했습니다. 햄릿, 오늘 밤 나도 보초를 서겠네. 아마 또 나타나겠지? 호레이쇼, 분명 또 나타날 겁니다. 햄릿, 정말 선친의 모습이라면 지옥이 아가리를 벌리고 내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해도 말을 걸어보겠네. 다들 부탁이니 지금까지 이 일을 숨겨온 이상 앞으로도 이 일에 대해 침묵해 주게나. 그리고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알고만 있고 입 밖에 내지 말아주게. 내 그대들의 호의엔 보답하겠네. 그럼 다들 잘 가게. 11시와 12시 사이 망대에서 만나세. 모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햄릿, 내 자네들에게 그렇듯 우애를 지켜주게. 잘 가게. 호레이쇼, 마셀러스, 바나도 퇴장. 아버님 홀령이 무장을 하고 모든 게 심상치 않구나. 무슨 흉계가 있는 것만 같다. 어서 밤이 왔으면. 하지만 내 영혼아,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악행은 온 대지가 숨긴다 해도 사람들 눈에 반드시 드러나는 법. 퇴장. 제3장. 레어티즈와 그의 누이 동생 오필리어 등장. 레어티즈. 필요한 것들은 다 실었다. 잘 있어라. 동생아, 순풍을 타고 오는 배편이 있거든. 잠만 자지 말고 소식 좀 전해줘라. 오필리어. 그걸 의심하세요? 레어티즈. 햄릿 왕자님이 내게 보이는 사소한 호의는 한때의 기분이요. 젊은 혈기의 장난으로 여겨라. 이른 봄에 피는 제비꽃은 일찍 피지만 영원하지 않고 향기로우나 오래가지 못하니 한순간의 향기요 일시적인 위안일 뿐. 그뿐이다. 오필리어. 정말 그뿐일까요? 레어티즈. 그뿐이라고 생각해라. 인간은 자라면서 근육과 몸집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커지면 그 속에 깃든 마음과 정신도 함께 자란단다. 지금은 햄릿 왕자님이 널 사랑하겠지. 그리고 지금은 그 어떤 흑심이나 흉계가 그의 진심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분의 막중한 지위와 그의 의지가 그 자신의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타고난 신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하찮은 사람들처럼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단다. 온 나라의 안녕이 그분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 그래서 우두머리인 그가 어떤 선택을 하던 몸통이라 할 백성들의 목소리와 동의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분이 널 사랑한다 말하더라도 특별한 상황과 제한 안에서
자기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현명할 거야. 즉, 덴마크 백성들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걸 말이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 타령을 너무 믿어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조른다고 해서 내 순결한 보석을 내어주게 되면 내 명예가 얼마나 손상될지 잘 생각해 봐라. 그걸 조심해라, 오필리어. 조심해. 내 소중한 동생아. 애정의 뒤로 숨어 위험한 정욕의 화살을 피해라. 아주 조신한 처녀는 달님 앞에 자신의 미모를 드러내는 것조차 해픈 짓이라고 여긴다더라. 정숙해도 세상의 험담을 피하기 힘든 법이다. 봄철의 새싹은 미처 피기도 전에 벌레한테 먹힐 때가 많고 인생의 이슬 머금은 아침인 청춘기에 심한 도끼의 피해를 입기 쉽다. 그러니 조심해라. 조심하는 게 상책이야. 젊음은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반란을 일으킨단다. 오필리어? 오라버니의 좋은 충고 제 마음의 파수꾼으로 삼을게요. 하지만 오라버니, 은총이 부족한 목사들이 그러듯 내게는 험한 가시밭길을 천당길이라 알려주고 자신은 오만하고 타락한 남봉꾼처럼 환락의 꽃길 걸으며 자신의 충고를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레어티즈, 내 걱정은 마라. 너무 오래 지체했구나. 폴로니어스 등장. 저기 아버님이 오신다. 축복이 곱절이면 복도 곱절이 되겠지.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드릴 수 있으니 잘됐다. 폴로니어스. 아직 여기 있냐, 레어티즈. 어서 배 타라. 어서 돛에 바람을 가득 안고 다들 기다리고 있다. 자, 축복을 빈다. 그리고 몇 가지 가르침을 줄 테니 단단히 새겨 들어라. 생각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고 섣부른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마라. 사람들에게 다정하되 값싸게 굴지 말고 친구가 생기면 일단 겪어보고 친구로 삼으면 쇠사슬로 꽁꽁 마음에 묶어두어라. 하지만 깃털도 안 난 풋내기들을 환대하느라 손바닥을 무디게 하지는 마라. 시비에 휩쓸리지 말되 부득이하게 싸우게 되면 상대방이 널 알아 모시도록 해라. 누구의 말에나 귀를 기울이되 내 의견은 삼가라. 남의 비판은 받아들이고 내 판단은 발설하지 마라. 옷은 지갑이 허락하는 한 비싼 것을 입어도 좋지만 괴상하게 입지 말고 고급지대 천박해서는 안 된다. 옷은 사람의 인품을 보여주니 지체 높은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방면에 안목이 탁월하고 아끼지 않는다. 돈은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라. 돈을 빌려주면 돈과 친구를 모두 잃고 빚을 지면 살림살이의 알뜰함이 무뎌진다.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충실해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잘 가거라. 내 훈계의 축복을 얹어주마. 레어티즈, 아버님, 이제 떠나겠습니다. 폴로니어스, 시간이 없다. 어서 가라. 하인들이 기다린다. 레어티즈, 오필리어, 잘 있어. 오라비가 한 말 잊지 말고. 오필리어, 마음속에 담고 자물쇠를 잠갔으니 열쇠는 오라버니가 갖고 계세요. 레어티즈, 안녕. 퇴장. 폴로니어스, 아니 오필리어야. 오라비가 무슨 말을 하더냐. 오필리어, 햄릿 왕자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폴로니어스, 그래 마침 잘 상기시켜줬다. 듣자 하니 근래 햄릿 왕자님이 아주 자주 널 사사로이 찾고 너도 선선히 그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더구나. 누가 조심하라면서 그리 귀띔하더라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넌 내 딸이자 내 명예에 어울리는 분별력이 없는 것 같구나. 도대체 둘이 어떤 사이냐? 사실대로 말해봐라. 오필리어, 아버님, 왕자님이 근래 여러 번 제게 애정 표시를 하셨어요. 폴로니어스, 애정이라고? 허참, 위험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철부지 같은 말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말한 애정인가 뭔가를 믿느냐? 오필리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폴로니어스, 그럼 내가 가르쳐주마. 순수하지 않은 그 애정 표현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넌 철부지 어린애다. 자신을 좀 비싸게 취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좀 돌려 말하자면 이 아비는 너 때문에 바보 취급을 받을 거다. 오피리어. 아버님, 왕자님은 아주 점잖은 태도로 구애하셨어요. 폴로니어스. 점잖은 태도? 참. 오피리어. 말씀하실 때마다 신성한 하늘에 걸고 맹세하셨어요. 폴로니어스. 그래, 그게 바로 바보새를 잡는 덫이야. 피가 끓어오르면 방탕한 영혼은 혀가 온갖 맹세를 하게 하지. 딸아, 그런 불꽃은 열은 없고 휘황찬란하기만 하여 심지어 맹세를 짓거리는 순간에 열도 광채도 다 사라진다. 그걸 불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제부터 규중처녀답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지 말고 좀 더 도도하게 굴어라. 햄릿 왕자님에 대해서는 나이도 젊고 여자인 너에게 허락된 것보다 행동 반경이 더 넓다는 것을 명심해라. 간단히 말해 오피리어야, 그분의 맹세를 믿지 마라. 남자들의 맹세는 겉으로 보이는 옷 빛깔과는 달리 그저 불경한 속셈을 채우려고 신성한 채, 거룩한 채에서 더 잘 속이려는 뚜쟁이 같은 거니까. 그게 다야. 딱 잘라 말해 이 시간 이후로 절대 햄릿 왕자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노닥거리는 걸 그만다. 아비의 명령이니 명심해라. 그만 가봐라. 오피리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퇴장. 제4장. 햄릿, 호레이쇼, 마셀러스 등장. 햄릿. 공기가 몹시 차구나. 아주 춥네 그려. 호레이쇼. 공기가 살을 애는 듯이 매섭습니다. 햄릿. 몇 시쯤 됐을까? 호레이쇼. 자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셀러스. 아니, 12시를 쳤습니다. 호레이쇼. 그래? 난 못 들었는데. 그럼 이제 유령이 나타나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팔소리와 두 방의 대포소리. 저건 무슨 소리입니까, 왕자님? 햄릿. 왕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지 않고 술판과 춤판을 벌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왕이 라인산 포도주 잔을 들이킬 때마다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서 왕의 건승을 요란하게 기원하는 걸세. 호레이쇼. 저게 관례입니까? 햄릿. 그렇다네. 하나 내 생각에는 나도 여기서 태어나고 이런 풍습에 젖어 있지만 이건 지키기보다 깨는 게 더 명예가 될 만한 관습이지. 이 나라 여기저기서 벌어진 저런 어리석은 술판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방과 책망을 받으니 그들은 우리를 주정뱅이니 돼지 새끼니 하는 더러운 별명으로 붙여 부른다네. 사실 이런 관습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세워도 우리나라 사람의 명성의 정수를 다 빼앗기지.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종종 세상에 날 때부터 타고나는 나쁜 천성 같은 것이 있지. 인간이 제 천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니 물론 당사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성질이 좀 지나쳐서 이성의 방벽과 보루를 허물기도 하고 혹은 어떤 습관이 너무 지나쳐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지. 이런 사람들은 자연이 입혀준 옷이든 타고난 별자리 탓이든 이런 결점을 지니고 있기에 아무리 그들이 은혜로운 만큼 순수하고 그 밖에 미덕을 무한히 지니고 있다 해도 그 특별한 결점 때문에 타락한 존재라는 세상의 비평을 받게 되지. 그 티끌 만한 결점 때문에 다른 모든 고귀한 성품이 의심받고 추문에 휩쓸리게 되지. 유령 등장. 호레이쇼. 보세요 왕자님, 나타났습니다. 햄릿. 천지신명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대가 좋은 영령이든 저주받은 악령이든 천상의 연기를 가져왔든 지옥의 도끼를 가져왔든 사악한 의도로 왔든 자비를 베풀러 왔든 그렇게 이상한 형상으로 나타났으니 내 그대에게 말을 걸겠소. 내 그대를 덴마크 왕이자 아버님이라고 부르겠소. 오, 대답하시오. 답답해서 이 가슴속이 터지게 하지 말고 어찌하여 교회의 신성한 장례 절차대로 관에 묻힌 그대 해골이 수의를 찍고 나타났고 어찌하여 그대를 편히 모신 무덤이 그 육중한 대리석 뚜껑을 열어 그대를 다시 뱉어놓았는지 말해주시오. 그대 죽은 몸이 이렇게 다시 갑옷을 입고 어슬만 달빛 아래 나타나서
이 밤을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고 자연의 놀이개인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으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곡절이 무엇이오? 이유가 뭔지 말해보시오. 도대체 왜? 어쩌란 말이오? 유령이 햄릿에게 손짓한다. 호레이쇼, 따라오라고 손짓하는데요. 왕자님께만 알리고 싶은 뭔가가 있나 봅니다. 마셀러스, 아주 정중한 태도로 좀 더 외진 곳으로 가자고 손짓하는 걸 보십시오. 하지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호레이쇼, 아니 절대 안 됩니다. 햄릿, 여기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따라가야겠다. 호레이쇼, 안 됩니다, 왕자님. 햄릿, 왜? 무서워할 게 뭐 있나? 난 이 목숨을 바늘만큼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 영혼이야 영원한 것이거늘 저것이 그것에 무슨 해를 입힐 수 있겠는가? 또 손짓한다. 따라가겠다. 호레이쇼, 왕자님, 경류가 있는 곳이나 바다에 불쑥 튀어나온 무서운 절벽 꼭대기로 데려가면 어쩌시려고요? 거기서 끔찍한 괴물로 변해 왕자님의 이성의 힘을 빼앗고 미치게 만들면 어쩌시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길만길 아래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성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에 있으면 누구나 아무 이유도 없이 절망의 노예가 되는 법입니다. 햄릿, 계속 손짓을 하는구나. 앞장서시오. 따라갈 테니. 마셀러스, 가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 햄릿, 놓아라. 호레이쇼, 진정하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햄릿, 내 운명이 소리치며 내 몸의 핏줄이란 핏줄을 내메아 사자의 힘줄처럼 굳세게 만들고 있다. 저렇게 부르지 않는가? 이보게들 놓게나. 맹세코 나를 막는 자는 홍기로 만들어 버릴 테다. 비키라고 했다. 유령에게 어서 가시오. 따라갈 테니. 햄릿과 유령 퇴장. 호레이쇼, 헛것에 홀려서 넋이 나가셨어. 마셀러스, 따라가 보세. 왕자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는 없네. 호레이쇼, 따라가 보세.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려나? 마셀러스, 이 덴마크에 뭔가 썩어 있어. 호레이쇼, 하늘이 인도해 주시겠지. 마셀러스, 자, 따라가 보세. 모두 퇴장. 제5장 유령과 햄릿 등장. 햄릿,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말하시오. 더 가지 않겠소. 유령, 내 말을 잘 들어라. 햄릿, 그러리다. 유령, 고통스러운 유황불 화염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 돼간다. 햄릿, 아, 불쌍한 영혼. 유령, 가엾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밝히는 바를 귀 기울여 들어라. 햄릿, 말하시오. 잘 들을 테니. 유령, 다 듣고는 복수를 해 주어야 하느니라. 햄릿, 뭐라고요? 유령, 난 내 아비의 원혼이다. 한동안 밤이 되면 걸어 다니다가 낮에는 살아생전에 저지른 온갖 사악한 죄악이 불에 타서 정화될 때까지 불길에 갇혀 있어야 하는, 하지만 저승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않았다면 그곳에 관해 아주 사소한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내 어른 나가고 젊은 피는 얼어붙고 두 눈알은 궤도에서 벗어난 유성처럼 눈에서 튀어나오고 묶였던 내 머리 탈에도 풀려 성난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한 올 한 올 곤두설 것이다. 그러나 저승의 비밀은 산자의 귀에는 들려줄 수 없다. 들어라.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내 아비를 사랑했다면. 햄릿, 아, 하나님. 유령, 비열하고 폐륜적인 살인에 대해 복수해다오. 햄릿, 살인이요? 유령, 흉악하지 않은 살인이 있겠냐마는 이건 가장 비열하고 기괴하고 폐륜적인 살인이다. 햄릿, 어서 말하시오. 생각이나 사랑하는 마음만큼 빠르게 원수를 갚으러 날아갈 테니. 유령, 그럴 테지. 내 얘기를 듣고도 붕괴하지 않는다면 레테이 강변의 편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성한 잡초보다도 둔한 것이다. 자, 들어보아라. 햄릿, 내가 정원에서 잠을 자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은 내 죽음에 대해 거짓으로 꾸민 말에 감쪽같이 속고 있다. 하지만 햄릿, 사실은 내 아비를 문 그 독사가 지금 아비의 왕관을 쓰고 있다. 햄릿, 아, 내 예감이 맞았군. 역시 숙부가. 유령, 그렇다. 근친 상간에 간음을 저지른 그 짐승 같은 놈이 마법 같은 꾀와 간악한 재주로, 아, 얼마나 사악한 꾀요 유혹하는 힘을 지닌 재주냐. 더없이 정숙해 보이던 왕비의 마음을 꿰어 수치스러운 그의 음욕을 채웠다. 아, 햄리사, 어찌 그리도 타락할 수 있는지. 결혼식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했던 백년 가약의 맹세대로 고결한 사랑을 지켜온 나를 배신하고 그 천성이 나와 비교해보면 그토록 천박한 놈의 품에 안기다니. 정숙한 자는 음탕함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지만 음탕한 자는 천사처럼 빛나는 남자와 짝이 되어 천상의 잠자리에서 실컷 누리고도 쓰레기를 탐하는 법이다. 그런데 가만, 벌써 새벽 공기가 느껴지는구나. 간단히 이야기하마. 그날 오후에 늘 하던 대로 왕궁 정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렇게 무방비 상태의 내 숙부가 흉악한 독약이 든 병을 들고 몰래 다가와 그 문둥병 독약을 내 귀에 쏟아부었다. 그 독약의 효능은 사람의 피와는 상극이라 수은과 같이 삽시간에 사람의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 우유 속에 산성 한 방울을 떨어뜨릴 때처럼 묽고 건강한 피를 순식간에 응고시킨다. 내 피도 그리 되어 매끈하기만 하던 온몸에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부스럼들이 문둥병자처럼 솟아났다. 그렇게 나는 잠을 자다가 아우의 손에 내 목숨과 왕관과 왕비를 한꺼번에 빼앗겼다. 내 죄업의 꽃이 무성한 때에 목숨이 끊겨 성체 성사도 고해 성사도 하지 못하고 업보에 대한 준비도 못한 채 온갖 죄상을 이마에 붙인 채 저승의 심판대로 끌려갔다. 아, 끔찍하다. 끔찍해. 정말 끔찍하다. 내게 천륜의 정이 있거든 참아선 안 된다. 덴마크 왕실의 침상을 음욕과 저주받은 근친상간의 자리로 버려두지 마라. 그러나 복수를 추구하더라도 내 어머니를 어떻게 할 생각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마라. 내 어미는 하늘과 자기 양심의 가시에 찔리도록 놔두어라. 그럼 잘 있어라. 반딧불의 빛이 희미해지는 걸 보니 날이 새는 것 같다. 잘 있거라. 잘 있어. 이 아비를 기억해라. 햄릿. 아, 천지신명이여, 또 무엇이 있나? 지옥까지 불러낼까? 아니, 내 마음아 정신 차려라, 정신. 내 몸에 힘줄들아, 순식간에 약해져선 안 된다. 나를 꼿꼿이 지탱해다오. 기억하라고요? 내 불쌍한 원혼이여, 이 어수선한 머릿속에 기억이란 게 남아있는 한 그러지요. 기억하라고요? 네, 내 기억의 목차에서 어리석은 하찮은 기억들, 책에서 읽은 그 먼 짧은 시절 관찰하여 머릿속에 새겨두었던 모든 형상과 과거 인상일랑 싹 지워버리고 오직 당신의 명령만을 이 머릿속 수첩에 간직해 하찮은 것들과 섞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맹세코 그리하죠. 오 참으로 사악한 여자, 오 천하의 악당, 악당, 미소 띤 저주받을 악당. 그래, 수첩에 적어둬야겠다. 아무리 미소를 짓고 또 짓더라도 악당일 수 있다고. 적어도 덴마크에서는 분명히 그렇다고. 그래, 숙부, 그대가 바로 그런 자요. 내 좌우명은 이제 잘 있거라 잘 있어 부디 나를 기억해다오다. 내 글이 맹세했다. 호레이쇼와 마셀러스, 햄릿을 부르며 등장. 호레이쇼, 왕자님, 왕자님. 마셀러스, 햄릿 왕자님. 호레이쇼, 하나님, 왕자님을 보호해 주소서. 햄릿, 방백으로, 아무렴 그래야지. 마셀러스, 왕자님 어디 계십니까? 햄릿, 어이, 어이 여길세, 여보기들 여기야. 마셀러스,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호레이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왕자님? 햄릿, 아, 엄청난 일일세. 호레이쇼, 왕자님 말씀해 보세요. 햄릿, 안 되지. 폭로하면 어쩌려고? 호레이쇼, 절대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왕자님. 마셀러스, 저도요 왕자님. 햄릿, 정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이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런데 비밀을 지킬 테지? 두 사람? 네,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다. 햄릿. 덴마크에 사는 악당들은 하나같이 극악무도한 악당이라네. 호레이쇼. 그런 말을 하려고 유령이 무덤에서 나왔단 말씀입니까? 햄릿. 하긴 그렇지. 자네 말이 맞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절주절 말할 필요 없이 서로 악수나 하고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네. 자네들도 각자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나 신경 쓰고 누구나 각자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법이니 변변찮은 나도 그렇고 가서 기도나 드리겠네. 호레이쇼.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을 말만 하십니다, 왕자님. 햄릿. 자네 기분을 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진심으로. 호레이쇼. 기분 상할 건 없습니다. 햄릿. 아니, 맹세코 기분 상할 일이 있네. 호레이쇼. 그것도 아주 심히 말일세. 아까 그 유령은 진실된 유령이네. 그것만은 분명히 해두지. 유령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주게. 이제 두 사람 친구로서 학자이자 군인으로서 내 자네들에게 부탁 하나 하세. 호레이쇼. 무슨 부탁이신데요? 들어드리고 말고요. 햄릿. 오늘 밤 본 것에 대해 절대 아는 척하지 말아주게. 두 사람.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왕자님. 햄릿. 아니, 맹세하게. 호레이쇼. 맹세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왕자님. 마셀러스. 저도 맹세하겠습니다, 왕자님. 햄릿. 이 칼에 대고 맹세하게. 마셀러스. 이미 맹세했습니다, 왕자님. 햄릿. 자, 이 칼에 대고 제대로. 유령. 무대 아래에서 유령이 소리친다. 맹세하라. 햄릿. 허허. 이보시오. 그대도 그리 말하오? 거기 계시오. 정직한 양반? 자, 자네들 유령이 땅속에서 하는 소리 들었지? 어서 맹세하게나. 호레이쇼. 맹세할 문구를 알려주십시오, 왕자님. 햄릿. 오늘 밤 본 것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고 이 칼에 대고 맹세하게. 유령. 맹세하라. 호리쇼와 마셀러스 맹세한다. 햄릿. 신출 귀모라군. 어디 자리를 한번 옮겨볼까? 자네들 이리 와서 내 칼자루에 손을 대게. 내 칼자루에 대고 맹세하게. 자네들이 본 것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고. 유령. 그 칼에 대고 맹세하라. 호레이쇼와 마셀러스 맹세한다. 햄릿. 잘 말씀하셨소. 두더지 영감. 땅속을 그리도 빨리 뚫고 다니시오. 대단한 땅꾼이시네. 다시 한번 자리를 옮겨보세. 호레이쇼. 오, 이럴 성신이요. 참으로 괴이하군요. 햄릿. 그러니까 그를 낯선 손님으로 환대해주게. 호레이쇼. 하늘과 땅 사이에는 우리네 철학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다네. 그건 그렇고 여기서 아까처럼 맹세하게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그래야 하늘이 자네들을 보살펴 줄 테니 난 지금부터 미친 척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내가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럴 때 자네들이 날 보더라도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이렇게 머리를 저으면서 아주 의심스러운 말투로 우리가 좀 알지 라든가 물론 원하면 말해줄 수도 있지 아니면 말해줄 만한 사람을 들자면 있긴 있지 라고 말하며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척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자네들을 도울 걸세. 맹세한다. 유령. 맹세하라. 호레이시와 마셀러스 맹세한다. 햄릿. 진정하시오 진정의 원기여. 그럼 두 사람 그대들에 대한 내 애정으로 부탁하네. 비록 햄릿이 가련한 처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날 저버리시지 않는다면 자네들의 애정과 우정에 보답하겠네. 자, 이제 가세.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입을 봉해주게. 이 세상은 나사가 풀려 엉망진창이네. 아, 이 무슨 저주받은 운명인가. 하필 내가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니. 아무튼 자, 가세. 모두 퇴장.